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한지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애도하는 조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애도의 이미지들 중에서 유족들이 슬픔의 배출과 고인의 명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된 애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전염병, 전쟁 등 동서양 모두 죽음이 급습하고 또 이로 인해 죽음이 가져온 어떤 고뇌 같은 것들 못지않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도도 굉장히 강렬하게 지속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애도 자수화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과제물로 애도 자수화를 실습하는 모습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도 자수화는 주요 인물이 자수로 완성된 후에 자수로는 좀 섬세한 묘사가 어려운 부분들 또는 배경들 이런 것들은 수채화로 수채 물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략 1810년으로 추정되는 애도 자수화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양버들 그늘 아래 항아리가 얹힌 무덤에 기대어 있는 상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요. 무덤에는 고인을 기념하기 위한 신성한 무덤이라는 문구도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자수화는 수채화 물감으로 칠한 황갈색 그 비단 위에 수놓아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애도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이 버드나무와 항아리가 있는데요. 역시 슬픔과 죽음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이 애도 자수화를 굉장히 많이 그 수를 놓았어요. 애도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애도화 안에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조금 더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dobson이 그린 리처드 스트레이드필드의 가족화를 보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리처드 스트레이드필드와 또 그의 아내 앤 그리고 그들의 자녀 3명의 그 초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막내가 들고 있는 체리와 깨진 받침대 위에 있는 두개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이트필드의 아이들 중 일부가 유아기에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dobson이 사망할 당시의 미완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왼쪽의 두 아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슬픔에 찬 시선은 보는 사람의 눈을 그 죽음의 보편적인 상징인 해골더미로 이끄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아이가 7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림에서는 3명의 아이만이 보이죠. 그런데 이 4개의 해골이 이제 그 죽은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이 체리 다발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 같은데요. 이 낙원의 열매인 체리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징성은 부모가 아이들을 잃었지만 그의 아이들은 지금 낙원의 열매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앞서서 교수님이 당시 사회적 배경 설명해 주시면서 당시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해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비통함을 담아내면서도 아이들이 죽었지만 천국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라는 이런 기원의 마음도 좀 담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부모는 슬픔을 투영하고 또 동시에 위안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초상화를 의뢰함으로써 부모는 천국에서 사후의 존재에 대한 그 시각적인 안심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사랑과 애정의 유대를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830년대부터는 판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부모의 기원을 담은 내용이 판화로 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루이지 샤보네티가 애칭 판화로 새긴 것으로 로버트 블레어의
시를 시각적으로 이제 잘 보여준 것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은 천국에서 가족과 만남이라는 그림인데요. 네. 여기 중심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여요. 그리고 양쪽에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각각 쌍으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회를 축하하면서 오른쪽에서 또 다른 아이가 팔을 들고 또 뛰어옵니다. 이 7의 형상 위에 보면 양쪽으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이 현실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애도화에서 아이의 사후 존재에 대한 묘사가 이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그들의 아이가 천국으로 잘 승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림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요소들이나 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갖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들이 갖는 슬픔을 위로하는데도 도움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시와 그림이 결합해서 고인과 유족이 연결되어 바로 천국에서 만난 이 애도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애도화는 고인을 이제 불러와서 현실 세계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상상의 그림이 또 이제 상상이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레나드의 가족 초상화인데요. 이 레나드는 딸 바바라가 아직 10살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극심한 열병에 시달려 또 죽게 됩니다. 그 비통함을 이 아버지는 편지에 또 남기게 되는데요. 이 편지에 묘사된 아버지의 굉장한 슬픔을 영국에서 유명한 화가인 폼페이 바토니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화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결합시키는데요. 바토니는 아버지가 이 죽은 딸 바바라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모두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이도록 합니다. 바로 지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마치 넘나드는 것처럼 이 고인을 불러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족화를 그려내는 것이죠. 죽은 바바라의 아버지인 바렌 레나드는 그림으로 인해서 그 슬픔에 잠긴 부부의 굉장히 우울해서 이 감정적 침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 감정적 침체를 바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구에 이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바토니의 초상화는 바바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족적 유대감을 묘사하면서 또 동시에 아이를 추모하고 부모들에게 위안을 제공하였으며 그들의 깊은 슬픔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어린 딸을 그림 안에서 재현을 해서 가족화를 완성한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애도화의 위로이고 애도화가 갖고 있는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림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애도하는 조형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애도하는 조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죽음에서 탄생한 이미지가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슬픔을 표현했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은 그 죽음의 비극적인 사건을 또 기록하였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또 유족들의 슬픔은 다양한 형식과 표현으로 표출하면서 조형으로 제작된 것도 살펴보았는데요. 애도의 조형은 삶에서 형성된 유대감을 유지하고 죽은 사람의 존재를 추모하며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기록하면서 또 기념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상상의 애도화를 그렸고 이를 통해 위안받는 애도의 과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 고인의 애도를 또 다른 매체,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 발달해서 또 다른 매체로 또 애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매체로 그 예술로 애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삶, 일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잃은 아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이별한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예전에는 표현을 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슬픔을 위로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